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장소인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졌고요. 지정됐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짜졌죠. 수립이 됐죠. 그러면 이제 삽질해야 되겠네요. 그럼 누가 하느냐? 그게 이제 시행자가 되겠네요. 자, 시행자는 공공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민간시행자의 조합이 있죠. 조합. 이 조합 관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조문이 많으니까.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616페이지 11조입니다. 시행자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자, 그래서 시행자는 보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돼 있죠. 지정권자, 지정에다 검정 동그라미, 지정권자에다 검정 밑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된다고요?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가 된다고요.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원칙적으로 시도시다, 예외적으로 국장이었죠. 오케이. 그분들이 지정한 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럼 누가 지정받을 수 있느냐 보니까 네모 박스, 그렇죠?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법문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고 단서가 있네요. 다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 전부를 환지 방식이다.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겠네요.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세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의무적으로 지정하죠. 왜? 우리 나중에 개입이 되죠. 한 말 물러서 있는 거예요.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럼 박스에 한번 봅시다. 1호부터 4호까지가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 그 다음 5호부터 11호가 민간시행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공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와 있고요. 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죠. 령, 시행령 18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그 다음에 매입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얕은 공공기관들이 할 수 있네요. 3호에 보니까 정부 출연기관이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행령 3단 비교 보고 읽고 있는 겁니다. 띄워놓으셨죠? 오케이. 자, 뭐는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아니네요. 도로공사는 도로만 노라는 거죠. 그죠? 톨비 받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빼준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는 한국철도공사는 해당되지만 도로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5, 토지 소유자, 6호 조합, 그 다음 7호에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인구 분산 효과에서 너 도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줘볼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8호에 등록한 자 중에서 도시개발에서 능력 있는 거. 그 다음 9호에 토목공사 이렇게 또 해당되는 자. 또 9회 2에 부동산 개발업자. 그 다음에 10호에 보니까 요거 친수관에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의 금융론 파트에 나왔던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무식한 말로 리치라고 그랬죠. 리치. 그래서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뭐는 아니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니네요. 리치, 우리말로 부동산 투자회사 3개가 있었죠. 어디서? 1차에서 배웠잖아요. 혹시나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한권을 따져 1차 116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1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자기관리 리치, 위탁관리 리치, 기업 구조조정 리치 그 두 번째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지 개발하면 아니 되는 말이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11호는 뭡니까? 이렇게
쭉 정한 자 요놈들이 뭉치는 거죠. 단 조합은 빠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법인이에요. 돈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투자인데 개발도 하나의 투자죠. 혼자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포트폴리오. 여러 명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 출자 법인으로서 또 해당되는 또 법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 출자 법인이죠. 우리 대표적인 게 이게 바로 용산 역세권 개발이 아주 단군 이래 가장 최대의 도시개발 사업이었죠. 시행자가 누구였어요? 이 중에 그 11호에 해당되는 자 공동 출자 법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좌절이 됐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변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사실은.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죠. 지정권자는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항의 단서는 예외죠. 그렇죠? 법문의 예외죠. 원칙의 예외예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외 또 예외를 만들어놨네요. 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경우는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지정한다고요. 오케이. 자, 보니까 내용 박스에 봅시다. 1호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 시행령 20조 2항을 말합니다. 정하는 기간. 그래서 보니까 개발 계획이 수립 50도 1년이네요. 1년이네.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다고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 2호에 보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무시행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냐. 3호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3분의 2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앞에는 3분의 2분의 1이었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3분의 2분의 1이 나왔나요? 앞에서 612페이지 그 동의 요건이 있죠. 그죠? 사항에 3분의 2, 2분의 1이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이 숫자. 2분의 1, 2분의 1 이거죠. 이렇게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동의한 경우. 그래서 뭡니까? 1호하고 사실 3호는 뭡니까? 이게 지금 뭐의 예라고 했어요? 1항 단서예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되돌려주는 거죠.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장점은 뭐죠? 장점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그죠? 도로 닦는 이런 비용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사공이 너무 많아. 뭐라고요? 사공이 너무 많아요. 토지 소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조합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분쟁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어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네 한번 먼저 해봐. 안 될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한테 왔지? 우리가 뭐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 사망사항을 참고적으로 쭉쭉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5항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제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 도시개발의 토지 소유자. 그렇죠? 조합은 없죠. 그 다음에 1항 7호부터 10호. 보니까 하여튼 조합은 빠져 있어요. 왜 조합은 빠져 있을까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하기 전이라면 조합이 아직 만들어질 리가 없죠. 조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는 말이죠.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무엇을 그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파란펜 밑줄로 있습니다. 지정 제한.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다만 3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직접 제한다. 파란펜. 자, 제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렇게. 그렇군요. 3조 3항이 누구였죠? 그렇죠. 3조 3항이 저기 앞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였죠. 3조 3항.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쭉 나와 있었잖아요. 뭐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고 뭐 이런 거. 그건 뭐 국장한테 직접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딴 놈은 안 되죠. 6항 보겠습니다. 자, 1항 7호부터 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면적 3분의 2. 그죠?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정 제한하려면 뭐예요? 동의 요건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동의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앞에 지정 제한에다 역시 밑줄 그읍시다. 면적 3분의 2네요.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소유지 총수 규정은 빠져있네요. 없네요. 그죠? 면적만 충족하면은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럼 또 틀리겠죠? 어디서는 낮고, 어디서는 빠지고, 어디서는 2분의 1이고. 이게 이제 우리를, 그렇죠?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좀 떨어져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가 공부하기 가장 힘든 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름이고 무더위고 정말 덥고 그죠? 지금 가장 힘드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자 삼락이 있다고 그러죠. 군자 삼락 또 있지만 우리는 뭐 군자가 될 리는 없고요. 물론 군자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우리 수험생의 삼락이 있습니다. 삼락. 그렇죠. 그게 논어에 나와 있냐? 그렇진 않아요. 홍쌤이 그냥 생각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이걸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땄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이렇게 한 9시, 어떤 들은 10시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합니다. 잠이 너무 와가지고 커피를 한 20잔까지 진짜로 마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약간 맛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군자 삼락이 물론 그 중에 삼락이 있죠.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넘버 3가 합격이죠. 합격. 넘버 3였어요. 3. 넘버 2는 뭐냐? 중간에 간식 먹는 거. 이렇게. 그죠? 넘버 1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넘버 1은 뭐냐면 지금 요때쯤은 바깥에 풀벌레 소리가 지리지리 그리고 세상은 고요에 쌓이고 책장 넘기는 소리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하고 그리고 풀벌레 소리 요것만 딱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무아지경? 여기에 빠지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예전에 공부는 어떤 강요, 제도권의 강요에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의 맛을 알고 앞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자. 힘내시고요. 좋으신 거 아니죠? 저쪽에 저기 밀양에 계신 분 좋으시네. 저기 광주에 계신 분 좋으시네. 얼른 일어나세요. 오케이. 제주도는 안 좋으시겠죠? 바닷가니까. 바닷가 바람이 자 세니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시행자에서 됐는데 다음에 그 7항 618페이지고 7항 뭐죠? 요거 돈 들어가죠. 구역 지정하려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어디입니까?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에 그죠? 이반 제한이 있었죠. 거기에 또 비용 부담 이렇게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앞에 국토법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3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맨 위에 사망에 그죠?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적으로 현비하여야 그 위반 결정은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에 부담시킬 수 있다. 어쩜 그렇게 똑같나요? 그렇죠. 그분이 만들으셨으니까. 8항 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시행자 변경의 파란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있네요. 시행자를 바꿀 수도 있어요. 1호에 보니까 뭐예요? 실식에 삽질의 인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2년 이내에 삽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요. 다음 2호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식의 인가가 취소. 인가 취소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3호에 시행자의 부도 파산, 목적 달성이 어려워요. 그러면 뭐예요? 시행자 변경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시행령 24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부터 1년 이내요. 써놓읍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부터 1년 이내. 뭐가 중요했어요? 1호에 2년, 4호에 1년. 검정펜 붙여봅시다. 1년인지 2년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죠. 그렇죠? 변경할 수 있답니다. 변경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놈이 아무도 없어. 우리 다 못하겠대.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대표적인 게 용산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용산. 거기 뭐예요? 이 3호에 해당되는 시행자의 부도죠. 부도가 났어. 근데 언론도 안 달라붙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다음, 구양에 이제 지정도 제한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조는 위탁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위탁에다 검정펜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시행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합이죠, 조합. 조합이 우리 개발법에도 나오지만 정비법에도 조합이 나옵니다. 이걸 조합을 잘 지켜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619페이지 보니까 개발법상의 조합, 정비법상의 조합이죠. 그렇죠? 거기 조합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합시다. 단독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시행자 중에 이 조합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정비법까지 보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개발법의 조합만 보죠. 620페이지 13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다 빨간펜 밑줄. 자, 1항에 보니까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은 인가에다 검정 동그라미 7명에다가 검정 밑줄. 2항에 변경도 역시 인가라고요. 다만 경미한 사항, 그게 뭐예요? 대통령령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을, 그죠? 요거를 하고자 하는 때는 뭐예요? 신고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인가냐 신고냐? 신고가 좀 약하겠죠.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에요. 뭘 변경? 주된 사무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소재지를 변경하는 거예요? 소재지를 변경하는 거죠. 주소 바꾸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죠. 이삿짐 부르면 금방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미한 상이라고 해요. 주된, 그러니까, 큰 거 아니야? 주인? 이거 인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언어에 대한 편견이죠, 그죠? 언어에 대한 편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케이. 3항.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그럼에 또 동의 나오네. 왜 동의를 맡으라고? 앞쪽도 동의, 어지간하면 동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분쟁의 소지가 많은 거. 그런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딱 동의 보면은. 조합. 언론에 보면 조합장. 해가지고 막, 이게 많이 차고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인간이 그 자본의 노예가 된다. 정말, 인간. 여튼 모르겠어요. 봅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검정펜을 밑줄자. 동의 검정 얻어야 한다고요. 오케이. 14조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다 파란펜.
등. 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해요. 토지 소유자 검정펜. 자, 앞에다 써놓읍시다. 토지 소유자 앞에다 뭐라고? 다음 표현이죠. 동의 여부 불문하고. 동의 여부 불문하고. 나는 동의 안 했는데 토지개발사하고 그런 거. 그래도 뭐예요? 이게 되면은 뭐예요? 조합이 딱 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 그냥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이걸 무식한 말로.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해서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당연 조합을 했을까요? 얘들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게 듬숭듬숭 돼버리잖아요. 도시가 도시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사업이 더 중요하다 본다. 너는 조합원 이렇게 강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이게 되도록 도와주는 어떤 장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시행령 32조 2항 1호에 보이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면적이 1000평이나 3평이나 똑같이 의결권은 하나라고. 그래서 또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왕따 시키지 마라 걔들. 이렇게 나옵니다. 왕따는 아니지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항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조합이죠. 자기 조합. 다른 조합의 거는 겸할 수 있겠죠. 3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 임원은 뭔가 임원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임원답기가 어려운 분이 누구입니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용어네요?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민법에서 봤는데 선생님 이거 개정됐다고 그러지 않나요? 물론 민법은 개정됐지만 아직 공법인 도시개발법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양반을 합쳐서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한권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225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민법은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갑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그 표에 당사자 행위 능력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요 피한정 후견이 뭐예요? 요 한정치산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성년 후견. 요게 뭡니까? 금치산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거 알아놔야죠.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요게 시행 중인 거죠. 도시개발법이. 그러니까 요대로 나온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요 그죠? 조합 임원 됐다. 이거 말아먹죠 조합. 말아먹을 미성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물론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다음 2호에 파산 선고 받은 자로 복권이 안 됐어요. 자기 재산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조합의 재산인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호에 금고 이상형 선고받고 집행 유정이 아니고 확정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의 등록 등의 결격사 기억나시나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합니다. 개설 등록. 그렇죠. 자, 68페이지 나와 있죠. 68페이지 결격사요. 그 보세요. 거기 4번 동안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집행 몇 년이 경험 3년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요 개발법은 뭐예요? 임원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 2년이 경과되죠. 와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주의할 게 자꾸 14조 다시 620페이지로 오셔가지고 14조 2항 3항 있죠. 3항에 거기 다음 각호 1회에 해당하는 자는 자 검정펜 비춰봅시다. 조합의 임원에다 검정펜.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미성년자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렇죠? 우리는 경험이 없죠. 그렇죠? 경험이 없어. 미성년자 토지를 소유한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토지 소유자인가요? 소유자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러나 뭐는 될 수 있다?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조합의 임원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거를 구별하는 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쭉 읽어 나가면은 뭐 임원 뭐 될 수 없다 미성년 요거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객관식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사항 보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사망 1호에 해당하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요. 그래서 다음 날 깜짝 뱀치를까요? 그날 하면 X예요. 그날. 그러니까 조합이 여기 금치산자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 날은 뭐예요? 임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다음 날 상실된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하면 안 맞아요. 논리적 모순이다. 그럼 금치산자인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딱 그날은 금치산자, 임원의 결격사유자이지만은 임원으로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왜 다음 날이에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논리적 모순이지만 우리 그 유명하신 소크라테스가 뭐다? 악법도 법이다. 논리적 모순이 있는 법도 당연히 그러니까 법이죠. 우리는 법조문을 시험 보는 것이지 논리를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뭐 SAT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렇군요.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날. 이게 아마 만드신 분이 뭐 앞에 보면 뭐 해제도 뭐 그 다음 날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게 가지고 붙이다가 이걸 지웠어야 됐는데 못 지우신 것 같아요. 아마 빨리 지워주시길 바래요. 15조 조합이 법인격이다. 자, 법인격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조합은 법인으로 보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주된 삼수 소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요. 다음에 3항에 보니까 조합의 설립, 저번에 권리 의무, 저번에 조합의 임원의 직무 뭐 이런 것들 대통령이 정한다고. 이게 대통령이 내용 많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자, 거기에 특히 볼 게 우리가 령 시행령 34조 4항 보실까요? 자, 거기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그렇죠. 감사가 대표한다고요. 다른 임원이나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대표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면 우리가 자기계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대리 편에 나왔죠. 나온 것 같아요. 자, 한 권, 자, 262페이지 펴보시죠. 자, 262페이지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표한다? 다른 임원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임원도 안 되고 뭐예요? 감사가 대표한다. 감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입법자가 그런 게 좀 묻어나죠. 조합장 뭐 임원, 조합의 그 조합장 임원을 어떤 못 믿는 그런 거? 뉴스 보니까 대체 못 믿겠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장 사심이 없는 분이 그걸 하셔야지, 그죠? 내가 뭔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오면은, 그죠?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죠, 도둑. 그죠?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사항에 보니까 사단법인 규정 준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6조 경비부담 나와 있고요. 당연히 경비 내야 되겠죠? 근데 잘 안 거쳐. 그러니까 사항에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특별자치장군수구청의 진수 위탁이다 검정펜. 자, 위탁하면 공짜로 된다?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면 100분의 4
4% 요거 그죠? 지급하여야 한다. 아, 정말 세상에 무섭네요. 다음 17조 실시계획이 나왔어요. 실시계획, 이거 중요하죠. 실시계획이다 빨간 펜으로 밑줄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삽질 계획이죠. 다시 한번 바르고 가죠. 순서를 608페이지. 아, 이제 여기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이거 딱 지정되고 수립되고 지정되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계 삽질 계획인 실시계획. 아,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네요. 아, 이거 거의 다 끝난 거지 사실. 이거 왔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삽질 계획인 실시계획이에요. 자, 621페이지 17조 실시계획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짝. 작성인가? 우리 보통 계획어는 뭐예요?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계획은 수립,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계획은 입안,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작성, 수립도 입안도 아닌 작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보는 계획이다 이러겠죠. 오케이? 굉장히 실시계획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밑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너 실시 삽질, 삽질. 노가다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이 작성 및 인가입니다. 자, 1항의 모든 시행자인데요. 모든은 제가 넣은 거예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령 38조 1항이에요. 그래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윗대가리 계획이 개발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윗대가리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수립이라고 했잖아요. 611페이지 4조 개발계획 수립. 여기 그러면 핫바리 작성. 그러니까 윗대가리 맞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당연히 삽질계획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야의 검정펜 밑줄, 작성에다 검정 동그라미. 자, 이 경우에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돼? 자, 검정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검정펜 밑줄. 자, 왜? 어차피 도시에는 동네가 들어. 동네, 마을은 마을답게 그 계획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2항의 시행자는 이렇게 계획 짰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지정권자 검정펜 밑줄, 인가에다 검정펜 작성하고 인가 받아라. 근데 가로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시행자의 경우 정한다. 자기가 자기 다리 긁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안 이상한가? 자기가 자기 다리 긁을 수는 없죠. 남이 긁어줘야 이게 좀 시원한 거지. 그죠? 엄마가 긁어줘야 시원하지. 응? 내가 긁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일부 시행자죠. 그러니까. 작성은 다 해야 돼요. 인간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3항의 의견에다 검정 동그라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보시고, 다 했으면은, 18조의 1항에 보니까 고시 두 번째, 고시 검정 동그라미, 송부, 공남 검정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한다. 다음, 2항에 보겠습니다.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검정 밑줄. 자,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법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국토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사항이죠. 그죠? 자, 실시 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다 검정펜 밑줄. 그죠? 그 다음에 검정펜 앱사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실시 계획은 핫바리 계획이잖아요. 근데 핫바리 계획에서 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윗바리 계획한 것을 감히 뭐래요? 그렇게 고시된 것으로 봐버린다고요. 왜? 그만큼 뭐예요? 신속하게 도시개발 사업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오케이? 우리 핫바리한테 뭔가를 줘요. 그럼 뭐예요? 칼자를 준다. 뭔가 이게 확 해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이 고시한 경우가요, 작성한 경우가요, 인가받은 경우에 고시한 경우에 고시. 어렵네. 이거 실시계획을 뭐 인가한 경우에는 도시군 결정 고시는 틀리죠. 고시까지 해야죠. 고시는 뒤에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쭉쭉 보면은 뭐 이렇게 다음 페이지 계획된 사항 중 고시 내용이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병행한 것으로 본다. 또 의지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참고조를 읽어보시고 뭐 감리 나와 있습니다. 21조 이제 시행 방식 나오죠. 시행 방식 빨간 펜으로 밑줄 쫙 223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정권자는 이렇게 다음에 해당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해서 변경이다 검정펜 밑줄 쫙.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그렇죠? 수용 사용 방식은 혼용 방식으로. 근데 뭐는 없어요? 수용 사용 끝말이 다 환지, 혼용이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 없죠. 그렇죠? 왜? 칼을 부르죠, 그러면. 근데 환지를 했다고 했다가 땅 여기 도시 멋진 도시 만들게요. 방식 우리 환지 방식이에요.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 수용 사용 방식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는 사람들 뭐예요? 네, 쌍칼 잡다, 쌍도끼 들고 쫓아가요. 그렇죠? 지정권자 쫓아가. 쌍도끼 들고, 그렇죠? 군동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칼을 부르는 변경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죠. 그렇죠? 그 다음 21조의 순환 개발 방식 검정펜 밑줄 그렇게 또 있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조의 4 다음 페이지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그거 그래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둘 수 있어요. 도야내에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비법, 도시주거정비법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 경우에는 걔가 대신하면 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만점 맞으실 분들만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그 시행자, 특히 뭐예요? 이 조합 민간 시행자에서 이 조합 관련 내용,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